목표. 화이팅. 자, 그래서 일단은 노트 정리 매 시간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매 시간마다 과학 노트 들고 오시고. 알았지? 다음 건가 맞죠? 삼색 볼펜 써도 돼, 알았지? 아, 네. 뭐 샤프로 대충 갈겨오기 이런 거 하기 없기. 네. 특히 종이나 이러면서. 농담이야. 자, 먼저 가자. 자, 습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지구는 크게 5개의 권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직권. 아니지. 직권 이렇게. 아. 자, 직권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 못했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수권. 수권 그리고 기권. 기권. 좋아. 생물권. 오, 진짜 이거 아는 사람 약속해. 어떻게 알았어? 자, 이 마지막에 뭐 남았을까? 외권. 어떻게 알았어? 1학년 때 있어. 맞다, 1학년 때 있어. 참고로 내가 중1을 안 가르치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왠지 까먹었다. 나 암석하고 렌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중1에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수권을 배울 건데요. 수권은 어디야? 물이 분포하는 곳이 다 수권이야. 물이 분포하는 곳. 자, 이렇게만 가르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 쳐서 딱 틀리기 좋은 하나의 보기가 있어. 수증기도 수권에 포함된다. OX. X. 왜? 기권. 야, 우리 수증기 무시하지 마라. 수증기도 물이다. 진짜요? 그래. 자, 수증기도 물이긴 하지만 상태가 어떤 상태? 액체. 액체 또는 고체에 물이 분포하는 곳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액체 또는 수권. 즉, 수증기는 수권에 포함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킨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수권의 구성 1. 자, 수권의 구성부터 출발하자. 여러분 참고로 비례식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온갖 초국의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 부분에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해서 오세요. 농담 아니고, 알았지? 농담 아니고 비례식 잘 알아놓으세요. 자, 이 단원 할 때 뒤에 단원에서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수권의 구성은 제일 많이 분포하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바다. 잘했어. 그래서 수권은 크게 해수가 아닌 물을 우리는 뭐라 그래? 담수. 왜 담수라 그러지? 해수는 소금기가 있잖아. 소금기가 빠진 담백한 물이 있어야 알았죠? 그래서 담수라고 합니다. 미안, 재미가 없네. 해수와 담수로 나뉘어. 근데 해수가 졸라 많아, 알았지? 해수가 전체 몇 퍼센트야? 봐봐. 60%. 유연히 해수가 97.47%입니다. 알았죠? 예. 좋아. 해수가 97.47%가 되고요. 담수는 나머지입니다. 자, 얼마예요? 그러면은 시작.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갑니다.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이 비율 맨날 시작. 비가. 좋아. 빙하가 제일 많아요.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누가 많아요? 지하수. 그 다음 누가 제일 많아요? 호수와 하천수. 그 다음 누가 많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형태는 뭡니까? 주로 이용하는 물. 하천수. 담수 중에서도 주로 지하. 호수. 이 생각할 때 맨날 딱 펴서 하나? 네? 농담이고. 자, 주로 하천수와 호수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형태고요. 근데 자, 우리가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물이 부족하면 뭘 파?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지. 그래서 지하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하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우리가 주로 쓰니까 얘를 제끼고 나머지 애들 중에 우리가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지하수구나 정도만 생각하자. 이따가 지하수의 특징을 다시 볼 거예요. 근데 빙하는 우리가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나? 좀 어렵다 이거 맞지? 그래서 그냥 지하수는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맨날 나오는데 자주 틀리는 퀴즈.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는 보기 하나 던져드립니다.
OX 지금은 아마 다 맞다 할걸. 정신 바짝 차리고. 담수는 주로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오케이. 다시. 왜요? 야. 유유유. OX. 일단 X 나왔고, O 나왔고, X X 나왔고, O, X, X, O 이거 한개 남았네. O, 그래. 예? 예? 왜 O일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칠? 빙하가 제일 많으니까. 바로 이거지. 얘들아, 빙하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은 얘가 뭐라고 생각할래요? 고체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빙하가 고체니까 담수의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사고가 탁 되겠지. 진짜? 예. 그래. 좋아. 했나?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뭐 넣어? 자, 보자.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물. 자,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물. 자, 갑니다. 일단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의 뜻을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안.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물. 그 네 가지가 있다. 자, 이거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농업 용수가 있어요. 농업 용수. 자, 농업 용수에 대한 설명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뭔데? 농업 용수에 대해서 얘기해봐. 농사 짓고 쓰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있겠노? 농업 용수도 있고. 또 뭐 있게? 산업용수 산업 용수. 좋아. 근데 그걸 공업 용수라고 바꾸 차이. 그래서 농업 용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천 유지 용수라는 말이 있어. 하천 유지 용수가 어떤 말이지? 하천 유지 용수. 맞다. 자, 하천 유지 용수가 어떤 말이지? 얘기해봐. 하천의 수질 개선이나 난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뭐냐면, 자, 생각해봐. 하천 유지 용수가 뭐냐면, 하천에 물이 안 흐르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하천이 썩거나 생태계가 파괴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하천에 물을 흘려준대. 거기 주체가 왜 우리가 돼야 되냐가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러니까 댐 같은 거를 막으면 하천수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댐에 모아뒀던 물을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일부러 댐의 문을 살짝 열어서 흘려주는 거. 그걸 우리가 하천 유지 용수라고 한대. 그냥 너무 인간 중심적인 말 아니냐 싶어서. 어쨌든 자, 그래서 하천 유지 용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생활 용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업 용수가 있습니다. 공업 용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비중은 이렇게 갑니다.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요거 사용하는 물의 비중은 농업 용수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하천 유지 용수였습니다. 알았죠? 됐죠? 외우는데 플러스 PHP. 자, 또 OX 갑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OX 갑니다. 생활 여건과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 용수의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OX. X. O. X 자, 다시 한 번만 잘 대답해봐. 좋아, 준비 잘했어. 자, 다시 한 번만. 자, 기술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활용수의 사용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활용수의 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오, X. X. 오. 사람의 소신을 지켜. X.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하이어 자 생활용수에 또는 공업용수에 뭐 누구든 관계없다.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X 맞아. 그러니까 있잖아, 생각해봐.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 참고로 나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자 중국인이 매일 머리를 감으면 지구상에 물은 남아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말은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너희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은 샤워하잖아. 근데 옛날에 내 때는 있잖아. 추석하고 설 때밖에 샤워를 못했어. 맨날 물을 길러와야 되고 하는데 그 언제 어떻게 샤워를 하냐고. 그래서 생활 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건 청결 아니면 위생 뭐 이런 것도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럴수록 물 사용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 공업 기술의 발달로 공장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업 용수의 사용량이 감소했다. 이거 다 틀린 말이야. 참고로 얘들아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업 용수의 양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양이 1년 동안 서울 경기권에 있는 생활 용수에 보다 많이 쓴다. 엄청 많이 쓰지. 뭐 그렇단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하수에 대해 잠시 배워봅시다. 지하수 따로 나오지? 지하수의 특징이 따로 안 나와? 안 나오니? 지하수의 특징이 원래 나오는데. 그러면 세 번째 지하수의 특징. 자 지하수는 자 일단은 땅 속에 존재하는 물이긴 한데 그 물이 처음부터 땅 속에서 샘솟아 났네 아니면 비나 이런 게 땅을 거쳐 들어갔네. 비나 이런 게 땅을 거쳐서 들어갔지.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 너희 집에 정수기 다들 있지? 없나? 아직 자 집에서 저는 물을 끓여 먹습니다. 저 보리쳐 먹습니다. 아무도 없나? 난 어릴 때 보리차 먹는 게 난 최고 좋았거든.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결혼하고부터 나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정수기 물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안에 다 뜯어봤지 다들. 다 뜯어가지고 막 안에 필터 톱으로 썰어가지고 반통 보고 안에 들어있는 물질 막 이렇게 흔들어서 보고 하니까 안에 뭐 들어있더노? 첫 번째 필터 안에는 뭐가 들어있더노? 많은 게 들어있더라고. 맞지? 와 그럼 아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있더노? 숯 같은 거 안 있더나? 그리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래. 아 진짜야. 그래서 숯, 모래, 자갈이 들어있는 게 아마 보통 정수기마다 1번 필터에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그 필터의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숯은 안이 꽉 차있니 빈 공간들이 조금씩 있겠니? 빈 공간이 있죠. 숯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좀 이렇게 압축이 잘 돼. 그 말 안에 작은 빈 공간들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빈 공간들에 물이 통과하면 그 빈 공간들에 물의 불순물들이 흡착이 돼. 달라붙어. 그래서 숯은 엄청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실제로. 그래서 자 일단은 숯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거를 통과하면서 얘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하나 있을 거야 정수기 안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야? 땅이야 땅. 땅도 보면 어떻게 뭔지 알겠지? 뭐 모래 자갈 1층을 빗물이 지나가면서 그 빗물에 이물질들이 다 걸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특징은 자연 정화가 되어 어떻게 간단한 정수로도 우리는 수자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지하수는 깨끗하잖아. 근데 자, 두 번째 그러면 비가 한 번 오니 두 번 오니 계속 오니 계속 오잖아.
그러면 지하수를 내가 뽑아 썼어. 없어지니 다시 채워지니? 저 다시 채워지지. 그래서 지하수는 다시 채워진다. 근데 다시 채워진다고 우리가 졸라 꺼냈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족해지죠. 부족해지지. 그래서 한번 그 대신에 어떻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고갈된다. 이 정도. 그리고 지하수는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만약에 지하수를 뽑아 쓴다고 이렇게 관 같은 거를 묻었잖아. 땅을 팠잖아. 거기에 지나가다가 유천이가 똥을 싸. 예? 야, 그러면 그 똥은 어떻게 되겠어? 정화- 지하수가 오염됐지. 그러면 그 오염된 지하수를 다시 그 정화시킨다고 똥을 걸러내려 들어가기는 그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특징이 한 번 오염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말고 또 있나?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싱크홀 생긴다. 뭐 집안이 뭐 붕괴될 수도 있다. 뭐 등등. 여기까지 됐죠? 자, 친구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자원 관리 방안에 뭐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뭐 중수도 이용, 지하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댐 건설, 빗물 저장 시설의 이용 등등 나오지. 학교 시험 칠 때 꼭 외워놔. 서술형에 3가지 이상 쓰시오 나온다.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122쪽 들어가나? 아이가 맞지? 자, 다음 단원 들어갑니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좋아 잘했어. 자, 해수의 특성 여기서 해수의 특성. 다음 단원 시작합니다. 숙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쏟아나온 게 있어. 문표에 대한 숙제가 있고 지금 그 다음 단원 또 나가고 있어. 알았지? 자, 얘들아 생각해봐라. 자, 해수의 특성 일단은 첫 번째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량 한번 보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구별 없이 똑같은 양이 들어오니 저위도에 많이 들어오니 저위도에 많이 들어오겠지, 그지? 그래서 저위도에는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될 거고 들어올 거고 저위도에는 적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수온도 열을 많이 받았으니까 해수의 온도, 수온도, 저위도가 좀 높겠지. 위로 올라가면 수온도 좀 낮겠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평균적으로 낮아진다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권의 해수의 층, 상, 부족. 우리 기권 아직 안 배웠나? 배웠었나? 아직 안 배웠나? 대륙권, 중앙권, 열권, 성주권 아직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자, 해수의 층상 구조 하겠습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 층상 구조는 어떻게 특정한 기준을 따라 층을 나눠놨다 이 말인 거 알았지? 자, 그래서 기준 해수의 층상 구조의 기준이 뭐냐면 깊이에 따른 뭐의 변화? 수온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자, 이 내용이 연락 봉사 중요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잘 외워보시고 이제 매 시간마다 여러분 노트 검사를 하면서 제일 잘 쓴 친구의 노트를 내가 복사를 해서 거기에 내가 화이트로 대충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워서 서술형 백지, 서술형 빈칸 채우기 문제를 내가 만들어서 그날마다 그 테스트를 치고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다 통과될 때까지 남아서 다시 또 치고 남아서 또 치고 또 확인받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좀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알았지? 네. 다음 시간부터야. 다음 칠판에 적었던 내용들 중에 예를 들면 정리를 해왔는데 지훈이가 너무 잘 정리해왔어. 그러면 지훈이 노트를 내가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채우기 4가지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커트라인은 연계. 어? 틀리는 거 연계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층상 구조는 예정.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층상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냥 모든 반에서 이걸 다 실시하려고 지금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 네. 예? 아니요. 방학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럼 더 좋네. 다행이다. 아, 지금부터 다시 뭐해? 슈아 뭐해? 그래서 저희는 방학 일주일에 어? 방학 일주일이야. 유나. 경영 그렇다. 경영 요거 학교 공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영 요거는 아직도 시험을 안 쳤다. 그래서 하도 시험 대비를 해도 경영 요거 2학년 내가 아직 시험 안 쳤거든. 근데 시험 대비를 해도 날짜가 계속 끝이 없이 남아 있어서 내가 있잖아. 맞다. 날짜를 한번 세알해 봤거든. 누나 그렇잖아. 세알해 보니까 중간고사 치고 나서 지금 3개월 됐어. 중간고사는 좀 빨리 쳤거든. 중간고사는 4월 17일인가 쳤거든. 어? 근데 그때 내가 아직 시험 안 내. 그러니까 복습책을 2번을 돌리고 3번을 돌리고 어려운 책을 이걸 쓰고 저거를 썼거든. 근데도 시험이 아직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내가 저번 시간에 내야 되고. 근데 뭐 도대체 언제 시험 치냐? 근데 생각해봐. 중간고사 친 지 석 달 됐어. 진짜 오래됐지. 보통 한 8주 9주 만에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자 어쨌든 깊이에 따른 수온 요인.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것도 재밌겠다. 나 이거 체크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던지는 말이겠는데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하면 커트라인 한 개씩 늘려주는 거지. 좋지 그지. 근데 이걸 내가 체크를 하겠나 수업 하다가. 자, 일단은 보자 수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들 생각해봐라. 여기가 바다 표면이야. 바다 표면에 유천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 튜브 끼고 이제 물놀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바다 표면에서부터 자 깊어질수록 해수의 바다의 수온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낮아지겠니? 아니면은 일정하다가 낮아지겠니? 왠지 문제 의도상 일정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잖아. 자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되다가 낮아지더래. 그런 다음에 태양빛이 바다 저 깊은 곳까지 계속 다 들어갈 수 있겠니 없겠니? 못 들어가지. 그래서 바다의 평균적인 깊이는 보통 몇 킬로였죠? 3,000km. 3,000km. 3,2만 27kg. 지구 반지름이 6,400km. 바다 3,800km. 300km. 300km. 야, 300km 엄청난데. 참고로 해수의 깊이는 대부분 한 3km 정도. 3,000 카길로잖아. 3,000m 칼. 어떻게 알지? 칼락했네. 잘했어 근데. 보통 한 3km 정도야. 해수 깊이가. 근데 특히 깊은 곳들을 우리는 해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는 한 6에서 9km까지 깊이가 돼. 깊어봤자 9km야. 9kg. 응? 얼마 안 돼. 그지? 너무 깊은데. 참고로 10m당 대기압의 크기에 누르는 힘을 압력으로 봤거든. 그러면 해수에 만약에 100m만 잠수하잖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기압의 10배를 받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심해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 큰 수압과 압력을 어떻게 견디고 살까? 과학자들의 난제지. 그러니까 왜 거대 오징어, 심해 오징어 알지? 걔들이 보통 한 3km 근처에 사는 거거든. 뻥이야. 그까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걔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살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다가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깊이가 되면 바닷물은 차갑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층상구조를 3개로 나눴습니다. 자 각각의 층상구조의 이름을 먼저 붙여보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의 이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이 있죠. 이 층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온이 낮아져 우리 예를 들면 능력치가 낮아져. 그러면 우리가 약해진다 이런 말 하지 않니? 맞지? 뭔가 힘이 빠지고 있어. 약해지고 있어. 뭔가 능력치가 줄어들어. 수온이 낮아지고 있어. 약해지고 있어. 뭐랄까? 시작! 약층. 무슨? 수온 약층. 잘했어요. 자 방금 대답하신 분 누구였죠? 저요. 일찬이. 근데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라인 한 개씩을 빼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네. 자, 그다음에 2층은
수온 면하고 거의 없죠. 그래서 무슨 층이랄까요? 아주 깊은 곳이다. 심해 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심해층의 특징은 이렇게 할게. 위도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계절에 관계 없이 수온이 항상 일정한 층이다라고 하면 된다. 알았지? 자,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항상 일정한 층을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정 하나? 자,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점점점 깊어지는 곳이 수온약층이다. 아, 깊어질수록 뭐한다? 수온이 낮아지는 게 수온약층인데, 자, 너희 대류 현상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자, 커튼을 다시 하나 없애겠습니다. 자, 알아요. 대류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농담이고. 아, 반대로 얘기했었지.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그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렇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 그러면 대류 현상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만 보자. 자, 대류 현상이 뭘까? 밀도차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는 걸 대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치우가 얘기했던 게, 자, 여기에 좀 따뜻한 물이 있잖아. 따뜻한 물이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 물질은 부피가 팽창하거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다시 커져. 그래서 다시 내려와. 이게 대류 현상이 알았지. 그래서 뭐 한 거 쉽게 얘기하면은 핫한 거는 올라가고 쿨한 거는 내려온다. 이게 대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수온 약층만 봐봐 얘들아. 이 수온 약층만 보면 이 윗부분은 뭐야? 온도가 높니 낮니 지금? 수온 약층의 윗부분은 온도가 지금 제법 높지. 근데 수온 약층의 밑에 부분은 수온이 대체적으로 낮지. 그래서 수온 약층은 위에가 좀 고온이고요. 아래쪽에 수온이 저온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게 밑에 있으니까 얘는 섞이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되겠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 자, 특징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도 하고, 두 번째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대류 현상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정하다, 안정한 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내가 화이트로 지우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얘들아,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질을 이쪽으로 누군가가 전달하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물질을 밑으로 보내주고 밑에 있는 물질을 위로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겠죠. 물 따라 물질이 움직이겠죠. 근데 얘들은 안정한 층이다. 대류 현상이 없어. 그러면 위에 있는 물질은 계속 위에 있게 되고 밑에 있는 물질이 계속 밑에 있게 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알았어요? 네. 자, 잠깐만. 음료수가 없다. 자, 세 가지 특징을 다음 시간에 꼭 내가 화이트로 지우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혼합층 있죠, 혼합층.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를 좀 따로 뜯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 혼합층의 특징을 좀 뜯어봅시다. 혼합층. 번호를 혼합층의 특징을 뜯어서. 자, 일단은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할까 한번 생각해봐. 어쨌든 혼합층의 윗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밑에 부분은 조금 들어올 거는 맞잖아. 근데 왜 윗부분은 아랫부분은 온도가 똑같냐 이거야. 자, 퀴즈.
혼합층의 위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근데 깊어질수록 태양의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수온이 위에보다 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똑같을까? 퀴즈. 위에 수면이 평평해서. 평평해서. 자, 아쉽습니다. 또 물퉁물퉁해서. 울퉁불퉁해서 아쉽습니다. 야, 근데 평평하냐 울퉁불퉁 이게 뭔 상관이냐 그게. 아, 유천이 고민 중이다. 자, 기대할게. 시작. 예? 모르겠어요. 기대할게. 뭐지? 뭐라고? 평평. 자, 방금 유천이가 거의 반틈까지 대답했거든.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이거 때문이야, 이거 때문에. 뭐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좋은 접근이야. 이번 교육과정 최근에 시험 찾는 거 비슷한. 아. 그래서 바람 때문이야,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바닷물이 좀 이렇게 섞이지 않겠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렇다 알았지. 그래서 혼합층이 수온이 일정한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야. 그러면 자, 바람이 더 많이 세게 불면은 일정한 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어, 얇아지겠어, 커지겠어? 네. 퍼져. 다시 자, 바람 때문에 바람이 바닷물을 섞어줘서 위에 따뜻한 바닷물과 밑에 차가운 바닷물이 섞여서 온도가 똑같아지는 게 혼합층이야. 그러면은 자,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울까요, 클까요? 커. 그렇지, 두껍습니다. 자, 예? 야, 내가 하는 말은 잘 듣고 있으면은 당연히 두껍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아까 전에 얇다는 말이 왜 나와? 그치?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두께는 누가 결정하냐? 바람의 세기가 두께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바람의 세기는 겨울이 세니 여름이 세니? 겨울. 근데 한 번씩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쌤 태풍 불 때 봐봐요. 그건 좀 특이적인 경우, 그지? 그래서 자, 바람은 겨울하고 여름 중에 우리나라 기준이야. 겨울이 더 세게 불지. 그럼 혼합층도 겨울이 더 두껍게 발달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겨울이 더 두껍다 여름보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고1을 배워야 고1의 마지막 중 가야 알 수 있는데 위도에 따라서는 중위도와 저위도 중에 중위도가 바람의 세기가 제일 세. 왜 그런지는 묻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인 줄 알았지. 그래서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지역, 중위도 지역이 다른 위도들보다 바람이 훨씬 많이 세. 알았지? 그래서 중위도가 그러면 혼합층이 제일 두껍겠네, 겨울이 더 두껍겠네, 이거 생각하면 돼.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결정하지만 그 다음에 혼합층의 수온, 혼합층의 수온은 근데 바다의 제일 위에 있는 수온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표층 수온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구나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혼합층의 수온은 누가 결정할까? 바닷물을 누군가가 가열시키는데 근마가 누구야? 태양 복사 에너지지, 그지? 햇빛. 누가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한다고? 태양. 나 안 듣고 있는 게 눈빛 다 보여. 표. 와, 누가 결정하냐고 했는데 지금도 봐봐. 평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결정한다고 바로 얘기했는데, 그지? 조금만 더 예. 집중. 자, 그래서 다시 자, 누군가는 이 바닷물을 또 집중. 딱지. 좋아. 그런 눈빛 좋아. 누군가는 이 바닷물을 가열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가열시켜준다?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햇빛이. 잘했어. 그래서 이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 그러면 저위도. 조위도.
좋아. 그래서 그럼 얘는 어디가 맥스냐? 저 위도가 맥스다. 올 맥스. 감당하기 힘드네.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 중에는 누가 더 높겠니? 여름. 잘했어 맥스. 미안 재미없네. 너무 멀리 갔다 미안하다. 자 가자. 그러면 퀴즈. 지금 요 색깔 다시 그릴까? 저기 자. 이거는 이제 뭐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잘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1번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2번. 자, 누가 여름일까? 1번, 2번 중에 누가 여름이게 물으면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요. 누가 중위도야? 라고 물으면 누구게? 자, 여름은 누구야? 자, 하나, 둘, 셋. 2번. 2번. 왜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높이가 아예 높이래. 온도가 높아. 수온이 높아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서 여름에 바람이 적게 부니까 괜찮겠어? 지훈이 눈빛 최고야 최고. 그래서 진짜 방금 이런 눈빛 치고 있었어. 자, 여름이 2번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유찬아? 온도. 가? 가도 높이. 또 한 개 더. 그냥 표층 수온이 높아서 얘기하면 좋고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요. 두께. 두께요. 두께 얇잖아. 두께. 네, 얇죠. 네. 크다크락한 것 같은데. 얇게. 내 기가 잘못됐지? 네. 그치. 자, 중위도는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왜? 이유 유찬아? 두껍기 때문에. 뭐가 두꺼운데? 예.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맞지? 네. 좋아. 자, 그러면은 이거 3번이다. 3번. 자, 3번은 도대체 어떤 지역일까? 그 남극 북극. 어떻게 알았어? 너무 추워갖고 3번은 극지방. 바닷물 자체가 가열이 안 돼요. 너무 추워서 태양의 지금 쪼매만 들어와서. 3번이 누구라고? 극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갑니다. 극지방은 혼합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OX. 혼합층이 뭐였니? 수온이 일정한 층이었지. 그럼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이 두꺼워지지. 지금 봐봐라. 극지방에 난 남극에 바람이 많이 불긴다 적게 불긴다. 많이 불죠. 그리고 지금 수온이 계속 일정하다 아이가? 네. 그럼 혼합층이 매우 잘 발달하였다. OX. 오. X. 오. O. 오. O. O. X죠. 예? 아 혼합층이 혼합층 자체가 없고 심해층밖에 없는 거야. 얘는. 아. 알았지? 그러니까 자 극지방은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어지니 안 나뉘어지니 지금 보면 2층, 2층, 2층 층이 나뉘어지니 층이 안 나뉘어졌니? 안 나뉘어졌잖아. 뭐가 안 나뉘어졌는데? 층. 그렇지. 어디가? 층. 그래서 극지방은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아서 혼합층이 두껍다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야, 알았지? 그냥 없는 거야, 알았지? 자, 또 다른 퀴즈, 플러스 퀴즈. 근데 진짜 참고로 이것만 알아도 답이지. 학교 시험 치면 거의 이 문장 하나가 답으로 나와 진짜. 쳐보면 잘 기억해.
깊이. 2번이 수온 약층이 더 두껍게, 1번이 수온 약층이 더 두껍게. 2번. 1번. 수온 약층의 발달 정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자, 1번이 얘대 하얀색, 2번이 노란색이래. 아. 누굴까? 몇 번 못 들었다. 까먹었다. 1번. 1번, 1번. 1번, 2번. 2번, 1번.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 수온 약층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참고로 잘 발달했다는 말은 그 층이 두껍다라는 말이 나갔지. 그러면 잘 발달했다라는 말은 두꺼운데 왜 두껍겠냐? 수온 약층은 어떤 층이야?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지. 그러면 잘 말해.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심해층의 온도는 똑같아. 근데 혼합층의 수온이 이만큼이었으면 낮아질 때 이 정도 깊이가 필요할 거야. 근데 혼합층의 수온이 이만큼이었으면 낮아질 때 그 온도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깊어져야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식어가는 정도는 똑같아. 깊어짐에 따라 식어지는 비율이 같은데 이 정도 표층수온에서 식어갔느냐 이 정도 표층수온에서 식어갔느냐에 따라 두께는 엄청나게 차이 날 거다.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자, 정리해서 한번 드려야죠. 시작. 누구의 수온? 그렇지. 혼합층의 수온이 높을수록 더 잘 발달한다. 뭔지 알겠어요? 다시 더 높은 온도에서 식기 시작해야 더 깊은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유치원 여름이 수온 약층이 두껍겠나? 겨울이 두껍겠나?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실컷 같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고 다시 물어볼게. 여름이 수온 약층이 두껍니? 겨울이 두껍니? 여름. 그래. 왜? 얘기해봐. 혼합층이 더 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했는데 왜 반대로 얘기하냐고. 딴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습관을 바꿔야 네 점수가 바뀝니다. 진짜다. 오케이? 자, 기준이 뭐라고 유찬아? 혼합층의 수온. 혼합층의 수온이 높으면 수온 약층은 두껍다, 알았지? 그럼 여름이 혼합층의 수온이 높아, 겨울이 높아. 여름.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두께도 누가 더 두꺼워? 여름. 자, 그러면 중위도가 수온 약층이 두껍게, 저위도가 두껍게. 뭐라고요? 중위도가. 수온 약층이 중위도가 두꺼워, 저위도가 두꺼워. 잘했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저위도가 저희도가 수온이 더 높기 때문에. 누구의 수온이? 혼합. 이렇게 판단하면 돼. 증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수업했어 지금. 어? 괜찮아. 칠 안 됐어요? 아니. 왜? 이쪽만 나 찍히고. 몰라. 이렇게 찍히기. 자, 어차피 저기도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끝내면 좋겠지만 끝내야 돼. 시간이 조금 더. 아니 그 이제 딱 10줄 뽑고 인사 딱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인사해보자. 자. 아니요. 자, 내가 원래는 커피밖에 안 먹거든. 음료를 안 먹어. 저 녹차 라떼 저런 거 못 먹어. 근데 내가 음료를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빨리 없어져. 아. 너무 맛있잖아, 음료가.
그래서 저안 먹다가 그냥 애들이 하도 음료를 시키길래 나도 음료를 따라 시켜봤거든. 근데 딱 입에 그 뭐였지? 메론 소단가 뭐 이런 거 처음에 먹어봤는데 입에 딱 빠는 순간 있잖아. 그냥 오 맛있네.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딸기 반 라떼인가? 뭐또 시켜봤거든. 딸기 라떼. 청솔로 갈 때 어디서 아니 청솔로 갈때 어디였지? 읍천리. 읍천리에서 딸기 반 라떼가 저기 뭐 한번 띡봐 너무 맛있는 거야. 없어. 사장님이 일하면서 먹어야 돼. 써가면서 먹어야 돼서 음료수를 못 시키고. 너무 맛있더라고. 자, 플러스 자료, 추가 자료. 지금 이 바람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혼합층이 생긴다고 했지. 바람의 두께가 두꺼우면 혼합층은 두껍다, 그지?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위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중에 어디라고? 다시. 바람의 세기가 제일 센 곳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위도 중에 어디라고? 그렇지. 잘했어. 자, 이제는 이 그래프 하나만 곱세. 오. 이거 뭐야 이거? 밑으로 빠큐라고 그지? 미안, 재미없네. 이게 위도고 너무 넣나? 위도 깊이다 깊이. 여기는 위도다이. 여기는 위도 0도다이. 자, 혹시나 위도가 뭔지 알죠? 위도가 뭐예요, 유찬아? 지구의 지구의 선. 무슨 선? 중심. 지구의 무슨 선? 자, 위도는 지구의 무슨 선? 가로선. 가로로 90도면 나눈 거. 자, 맞지? 자, 갑니다. 위도 0도면 어디야? 적도 지역이야. 90도 지역이면 극지방으로 가는 거야. 근데 위쪽으로 90칸 나누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90칸 나누기도 해. 그래서 자, 이거 붙죠? 남죠? 자, 아바리. 와. 내가 생각해도 감당하기 힘들어. 이 그래프가 뭘 그리는 걸까요? 혼합층의 두께. 자, 이 위에 층이 혼합층.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수온이 같게 다르게 같아야 되지. 혼합층 수온이 똑같다는 거야.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수온이 같게 다르게 같아야 돼. 이 지점과 이 지점도 수온이 어때야 돼 그러면? 달라야지. 왜? 예? 위도가 적도 지역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지점보다는 이 지점의 수온이 더 높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처음에 이 곡선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혼합층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이 곡선들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무슨 층이라고 하면 되겠어? 수온약층. 그럼 얘가 수온 약층이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수온은 다 똑같지? 점점 낮아져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어쨌든 자, 그 밑에는 무슨 층이다? 심해층이라고. 자, 이거를 보고도 여러분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뭘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에 위도가 한 30도쯤 되겠네. 뭐가 두꺼우니까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중위도 지역이 약 30도 정도. 그래서 그 지역이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두껍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게 거의 최강이네. 이 정도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안, 90도인데 30도 적어서 미안해. 비율이 안 맞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께는 A가 더 두꺼워, B가 더 두꺼워. 시작. A와 B의 두께 비교하면은 누가 더 두꺼워? B가 더 두꺼워. 왜 그래? 저위도라서 뭐가 높기 때문에 온도.
혼합식이니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숙제는 왜 박수를 치지? 숙제는 123쪽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숙제는 123쪽까지. 자, 다음 시간에 누가